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지역은 강남이어도 안 보는 지역들이 있어요. 강남 중에서도? 네, 상권이 죽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그 시세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가 있는 거죠.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일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오래된 것들. 네. 리모델링하면 뭐 근사해지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사가지고 네. 으리으리하게 인테리어 해놓으면 네. 그거는 조금 낭비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입지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럼 입지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은? 네. 아파트도 결국 땅값하고 건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1억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근데 아파트가 30억짜리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2억을 쓰는 건 해볼만 한 거죠. 비례식으로 가셔야 돼요. 비례식으로. 네. 제가 숫자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문현답이네요. 아, 그랬나요? 수리탐구 만점 받은 사람한테 지금 제가.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적정 가격도 결국은 그 아파트의 현재 가격에서 얼마나 밸류 애드를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 가야겠네요. 아니요. 사실 근데 아파트는 별로 밸류 애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 내부를 뭐 금으로 쫙 바른다고 해도 그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입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물리적인 밸류 애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지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주차장, 뭐 엘리베이터, 현관은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으니.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그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특별히 뭐 내가 501호, 601호 소유자인데 그걸 뭐 어떻게 만들어서 밸류에드 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테리어 한다는 게 그 공사하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자금 조달, 그러니까 돈이 아예 많은 분들은 네. 아니면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잔금까지 다 내놓고 나는 다른 뭐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인테리어 다 끝나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돼.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고 아니면은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냥 내 집 따로 있고 저쪽에 잔금 다 쳐놓고 공사하거나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그런 공사할 때의 어려움, 자금 조달 그걸 다 해결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요새 물론 인테리어 비용이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인테리어 비용 투자한 것만큼은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가 8억인데 내가 인테리어를 잘해서 인테리어 5천을 들여서 얘는 8억 5천이다. 네. 그럼 8억 5천은 받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그 인테리어 업자 친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주세요. 지금 인테리어 하지 말라고. 자재값 너무 비싸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하지 말고 혹시나 내리면 그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릴 수가 있을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나요? 예,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글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맞추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미래를 맞추는 게 박성진 대표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미래 맞출 생각하지 말라고 예. 그 기업에 집중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게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것만 다를 뿐. 그래서 뭐 언제 집 사면 돼요?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예. 그냥 당신 준비되셨을 때 자금 준비됐을 때 그냥 사세요. 어차피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는 예측에 해도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미리 이제 전제를 깔고 가는 거고. 네네네. 아까 드렸던 질문. 그러면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전제를 또 깔고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로 보고 있는 동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죠? 아파트 얘기할게요.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죠? 요즘에 뭐 반포라고 하는데. 예, 뭐 반포, 압구정, 예. 뭐 청담, 삼성이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뭐 특정 아파트 뭐 국평이 예. 뭐 한 34억이라고 칠게요. 네. 근데 그 37억짜리 아파트를 30억 주고 사면 대박이죠. 대박이죠. 네. 38억 주고 사면 그냥 뭐 중타. 네, 40억 주고 사면 호구? 그쵸. 네. 아, 모르겠습니다. 또 뭐 더 오를 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현 시점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계산인 거예요. 입지보다 중요한 게 계산. 네. 예를 들어 압구정동, 청담동 네.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거를 비싸게 사느니 좀 급지는 더 떨어지지만 거기서 싼 물건을 사면 그게 더 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큰 영역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던져놓고 있다가 네. 싼 게 걸리면 그냥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상가. 예. 혹은 상가 건물. 그러면 당연히 상권을 분석하는 건 필수겠지요? 그렇죠? 상가면 1층 상가를 산다 그러면 상권 분석 엄청 중요하죠. 얼마나 유동인구가 있는지, 예. 여기가 좀 예. 뜨고 있는 지역인지, 깔아앉는 지역인지. 그런 기계도 있어요. 딱 안에다가 딱 설치해 놓으면은 걔가 그 유동인구를 숫자를 막 계산 땅땅땅땅땅 찍어요. 센서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어서. 예, 저도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은 네네네네. 없는데요. 그게 한 6m인가 8m였나? 그 상가 안쪽에서 그 벽에서부터 한 6m, 8m 정도의 사람들 걸어가는 거는 그 시간당 그걸 계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계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진짜 그 영화관 같은 데서 보면 매표 수식원, 예, 이거 탁탁탁탁 찍어볼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커피숍이 임차를 하겠다고 하면 그 커피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보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거기 이제 손님인 척 아니면 손님이죠. 가서 딱 시켜놓고 핸드폰 시간 딱 재면서 제가 이게 띵동 띵동 이런 거 울리거나 그거 보면서 바를 정자로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아,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 이런 거 잘 해보는 거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기본이죠. 아까 말씀 중에 1층이라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2, 3층이면 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산다. 예. 그러면은 1층이 차지하는 네. 임대료가 예. 전체 차지하는 임대료에서 포션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리테일이 아니고 업무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 근생, 업무 요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까 그 리모델링 비용도 예. 그 매물 가격의 비례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1층의 어떤 포션도 예. 전체 층수에 따라서 예. 비례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1층만 구분 상가 갖고 계시는 분이다. 상권이 처음부터 끝이죠. 상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네요. 근데 완전히 뭐 통건물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업무 지구에 대한 숫자를 보셔야지. 그 상권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그 공실로 비어 있는 건물을 사서 밸류 에이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일반적으로 공실이 나오는 건 공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권이 좀 안 좋다라든지. 그냥 전주인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상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예. 아니면은 뭐 상속 증여 이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소유자들끼리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소유자의 어떠한 사정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상권, 예를 들면 제가 특정 지역은 강남이어도 안 보는 지역들이 있어요. 강남 중에서도요? 네. 그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조금 네. 그렇기는 한데. 근데 왜요? 이유는? 상권이 죽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강남에서도. 네네. 왜 상권도 계속 막 이동하잖아요. 네네네. 그 예전에 뭐 압구정 같은 경우는 로데오에서 가로수길 갔다가 네. 다시 도산공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막 성수동 쫙 뜨고 있고, 네. 이대신촌이 죽고, 홍대, 연남동 막 이쪽이 뜨고 막 이게 막 상권이 막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데는 이렇게 좀 투자하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네. 유행의 흐름, 시류도 좀 그래서 같이 저는 봐야 그냥 아예 그냥 딱 업무지구, 뭐 강남역이면 강남역, 네네. 삼성역이면 삼성역, 막 이런 데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요. 혹시
상가 투자나 부동산 투자도 주식처럼 일종의 시가라는 게 현재 가치가 떨어져서 막 물린다는 개념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좀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테고, 예. 상가도 왜 상가 투자 한번 잘못했다가 크게 되었다라는 분들도 좀 왕왕 있거든요. 아, 그분들은 대부분은 그거예요.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보면 8억짜리인데 12억 주고 막 산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도 못하고 그냥 여기 상가 분양하네. 와, 그냥 그림 그려보는 거죠. 그림. 계산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보고 뭐가 들어오고 뭐 파리바게트가 들어오고 뭐 편의점이 들어와서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8억짜리를 12억짜리에서 놓고. 근데 그런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난이도가 높냐면요. 그 분양상가 주변에 있는 그 세대수 계산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수요죠. 그 다음에 그 경쟁 상대가 되는 그 상가 근생시설의 바닥 면적 계산해 봐야 돼요. 인근 경쟁 예. 상가들. 예.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경쟁 상가들이 많아버리면 상가 면적이 확 공급이 돼버리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글쎄요 2000세대 아파트가 확 들어서요. 예. 근데 상가가 10,000평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텅텅 비는 거거든요. 그런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인근 경쟁 상가의 바닥 면적까지. 네.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네요.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전망도 같이 해보면서 그래야 물리더라도 버티거나 안 물리거나. 근데 막 이제 그런 계산도 안 해놓고 막 8억짜리 12억에 사놓고는 뭐 분양상가는 원수한테나 권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기가 비싸게 산 제대로 사지도 못 해놓고는. 그래서 이 상가 투자는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편견? 그러니까 고수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임대료가 얼마인지 잘만 계산해내면 되는데 그게 어렵고 잘 안 하죠. 사실 주식 그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부동산 밸류에이션은 아마 낯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직접 가서 물어보는 식으로 해야지. 이게 뭐 어디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 구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아니 그냥 그 근처에 공인중개사에서 이거 10억이에요. 얼마 전에 9억 5천에 나갔는데 지금 10억 불러요. 그러면 그냥 10억인 거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과연 믿어도 되냐는 거죠. 그럼 본인이 이제 뭐 알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료 시세를 물어보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높게 말해줘요. 그 사람들은 거래가 성사돼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그 시세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임대인의 지위가 예비 임대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알아봐야지 좀 더 정확한 임대료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인중개사를 나는 임대인 입장으로 가서 물어보고 와이프는 임차인 입장으로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정확하게 다른 얘기가 정반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진짜 완전히 정반대의 뷰가 나올 거예요.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물론 이제 좋은 시계 차고 가야겠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젊은 코인 부자들 이런 스타트업 부자들이 많아서. 맞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적 있었어요. 중개사무소에 제가 갔더니. 이러고 저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졸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잡상인 취급을 당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중개사가 이러고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서 있는데 손님으로 왔는데. 좀 허름하게 하고 가셨나 보다. 그런 거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젊은 사람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했던 거였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좋은 차 끌고 가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굳이 그 사람을 제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랑은 거래 안 하죠. 하기사 그러니까 겉만 보면 판단하면 안 되는 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에도 그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다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슈퍼개미가 많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이렇게 콩나물 국밥 먹고 이제 반바지 입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데 걔가 슈퍼개미예요. 그런 분들이 낮 시간에
편안한 얼굴로 네. 그러고 있으면은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12년 전업 그러니까 개인 사업 5년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양복 딱 갖춰 입은 사람들이 그냥 더 그냥 직장이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맞아요.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 멀끔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냥 네. 지옥철에서 그냥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다니고 네. 근데 네. 이제 그거 좀 번듯해 보이고 네. 내가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내가 출근하고 싶고 내가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도 없고 복장 선택의 자유도 없잖아요. 아까 처음 이야기가 그래서 직장인이 제일 위험하다. 네, 네. 그 말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티셔츠 후지근한 거 이런 거 입고 있어도 네. 편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도 되고 와이스트리 이런 거 늘어나도 되고 편합니다.